주식의 방향에 있어서 이번 5월이 매우 중요한 달인 듯합니다. 현재 증시의 세 가지 악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상하이 봉쇄, 패드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등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상반된 예측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상승이거나 장기적인 하락이겠죠.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근거로 예측을 하는지, 더불어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누구의 예측이 맞는가 시리즈를 기획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흘러 결과적으로 누구의 예측이 맞았는지까지 모니터링하는 컨셉으로 시장의 방향을 잡을 때까지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문가는 강영현 부장님으로 강력하게 하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5월 4일 이후에 혹시라도 투자자들을 시장이 조금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반등을 해준다고 하면 네. 이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빠져나와야 된다. 많이 줄이고 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락을 준비하는 게 맞다. 거의 뭐 최악의 상황을 지금 상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요? 요 반등 주면 대비를 안 하면 최악의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강한 어조로 장기 하락장을 보게 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강영현 전문가님의 타이틀은 유진투자증권 영업부장입니다. 주식 한 장 구독자라면 눈치를 챘겠지만 유진투자증권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라는 강 부장님의 주장을 요약해볼게요. 증시가 앞으로 내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금리 인상 때문이고, 패드의 금리 인상이 미국 시장 혹은 세계 시장을 지탱했던 것들을 차례로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시장을 지탱했던 것들은 낮은 기준금리, 낮은 시중금리, 낮은 관세, 느슨한 독과점 규제, 원활한 서플라이 체인, 낮은 법인세, 낮은 소득세, 낮은 임금 상승률 등이 증시의 뒤를 받쳐주는 전제 조건이었는데 이 조건들이 다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이죠. 그리고 강 부장께서 덧붙입니다. 빅테크 규제 빼고는 다 박살났다. 첫 번째 근거로 과거에도 이와 같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위기가 있었음에도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제공했던 값싼 노동력과 제품 가격 덕분에 소비력이 살아있었고 더불어 증시의 부담이 전가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로 예전과 같은 중국의 값싼 소비재와 노동력에 기대기가 힘들어졌다. 앞으로는 공장을 짓든 뭘 생산하든 중국이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가 단기적으로 끝날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서 인플레란 게 물가 상승을 말하는 겁니다. 패드가 몇십 년간 풀어놓은 돈을 옥죄는 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근거는 주식시장의 높은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가 해소가 전혀 안 되고 있으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22조 원의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고, 금리가 계속 오르면 유동성은 쪼여들게 되고 결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가계부채의 이자폭도 커지게 되고 시중물가도 오르게 되는 등 쓸 돈이 많아져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다. 가령 높은 인플레와 높은 이자율 상태에서 정상적인 경제 상황을 유지한다면 높은 물가 속에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도 부족하고 높은 이자율 상태에서 주식시장은 매력이 없다. 내가 펀드 매니저라면 채권을 사지 왜 주식을 사겠는가. 이럴 때 주식시장에서는 작은 악재조차 돈이 번개처럼 빠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될 거다. 결국 지수의 멀티플은 지속적으로 다운이 될 거고 장기 침체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세 번째 근거, 필립스 곡선인데 금리가 오르면 시장에 좋다 라는 오해가 있는데 완전히 잘못 짚고 있다. 지금 상황은 돈이 잔뜩 풀려있는 상황에서 완전 고용 상태에 임금은 계속 오르고 부동산은 서브프라임 때보다 더 높고 리쇼어링, 즉 중국 공장은 철수해서 제조 비용은 계속 높아지고, 이 상황에서 금리를 안 높이는 게 바로 정책의 실패다. 대단히 가파르고 지속적으로 금리가 상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완전 고용 상태에서 물가를 올리지 않고는 경기를 정상화시킬 수 없다라는 게 바로 필립스 곡선의 핵심인데, 돈을 걷어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인플레가 감당 안 될 정도로 스카이 라케팅하게 치솟을 것이고, 그래서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이 기름값이 올라서 혹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유는 단지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런 거다. 고로 유동성이 빨리고 물가가 오르면 주식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주식이 떨어지면
싼 가격에 주식을 더 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페드가 금리를 다 올린 후에 어느 시점이 지난 후 금리를 다시 내릴 시간이 오면 그때는 이미 주식시장은 완전히 박살나 있을 것. 인플레는 지금 빨리 잡지 않으면 경제는 빠그라질 것이고 그래프에서 보면 좋아질 거야 라는 긍정론은 이제 안 좋아질 거야 라는 부정론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바로 진입 단계일 뿐이다. 물론 변수는 있다. 앞으로 제조 소비 지표를 잘 봐야 되고 높아진 물가가 계속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될 텐데 계속 소비력이 살아있어서 경기가 안 부러지고 기업은 계속 좋은 어닝을 낸다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강영현 부장님은 주식은 빨랫줄처럼 쭉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가진 주식을 웬만하면 모두 빼라는 방법을 추천하십니다. 강 부장님은 러시아 전쟁이나 중국 봉쇄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정도로 넘치는 유동성에 즉 패드가 돈을 너무 많이 푼 게 원흉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인 거고 반면에 기업들의 올 1분기 어닝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고 빅스텝 금리 인상의 악재는 이미 선 반영됐다라는 반론 또한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경우 환율이 높아질수록 펀드멘탈이 단단해지는 특성이 있죠. 수출로 돈 버는 환차익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한국 시장에서 장기적인 악재로 보기는 매우 힘들다. 원래 이 영상은 50분짜리 영상이고 요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3프로TV에 나온 강 부장님의 하락의 근거를 들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승론을 이야기하는 전문가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